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와 사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하지만 아버지는 사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괜찮으세요? 자네가 그때 그 청년이었구만. 아버님? 고맙네. 정말 고맙네. 노인의 손이 청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멈춰섰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겨울이었다. 서울 외곽의 한 지하철역.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노인 한 명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박철수, 66의 나이. 퇴근길이었다. 몸이 무거웠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비를 아끼려 참고 있었다. 계단 중간쯤 올라갔을 때였다. 갑자기 어지러웠다. 휘청, 중심을 잃었다. 그대로 뒤로 넘어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노인을 붙잡았다. 젊은 남자였다. 괜찮으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고맙네. 천천히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년은 노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지상에 도착했다.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응, 고맙네. 젊은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청년이 떠나려 했다. 그때였다. 노인이 또 휘청했다. 이번엔 쓰러졌다. 어르신. 청년이 재빨리 노인을 부축했다. 하지만 노인은 의식을 잃었다. 119,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청년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119에 전화했다. 청년은 노인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호흡도 하고 있었다. 어르신, 버티세요. 곧 구급차 옵니다. 청년은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럼 혼자 가셔야 하는데.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네. 혹시 연락할 가족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청년도 구급차에 탔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청년은 노인을 지켜봤다. 창백한 얼굴, 거친 숨소리. 어떻게 하면 좋지? 청년은 걱정이 됐다.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청년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환자분 지갑에서 명함이 나왔는데요. 따님 연락처 같아요. 아,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명함을 받았다. 박미영,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철수 씨 따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아버님이 지하철역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네, 아버지가, 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어느 병원이요? 청년이 병원 이름을 알려줬다.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청년은 다시 앉아서 기다렸다. 의사가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는데요. 제가 대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뇨 쇼크예요. 위험한가요? 지금 응급처치 중인데 입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갔다. 30분쯤 지났을까? 한 여자가 급하게 달려왔다. 30살쯤 되어 보였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청년이 다가갔다. 혹시 박미영 씨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아버지는요?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년이 상황을 설명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김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환자 안정됐습니다. 면회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응급실로 들어갔다. 청년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큰일은 아닌 것 같아.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청년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원룸이었다. 좁고 낡았다. 청년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 일이 떠올랐다. 노인의 창백한 얼굴, 따님의 다급한 모습,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청년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작은 IT 회사였다. 직원이 10명 남짓한. 준호야, 어제 늦게 들어왔더라. 동료가 물었다. 응,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아니야, 별거 아니야. 청년은 말하지 않았다.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다. 병원비는 괜찮으실까? 노인의 옷차림을 보니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자신도 형편이 빠듯했다. 매달 월세와 생활비로 빠듯하게 살았다. 그래도 뭔가 하고 싶었다. 퇴근 후 청년은 은행에 들렀다. 적금을 해지했다. 100만 원, 6개월간 모은 돈이었다. 원래는 컴퓨터를 사려고 모았던 돈. 나중에 또 모으면 되지. 청년은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안내 데스크에 물었다. 박철수 씨 계신가요? 잠시만요. 네, 3층 301호실이세요. 감사합니다. 3층으로 올라갔다. 301호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훨씬 나아 보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오, 자네. 어제 그 청년. 네, 안부 여쭈러 왔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딸도 있었다. 김준호 씨 맞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별 말씀을요. 청년은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냈다. 이거라도. 어머, 이런 걸. 작은 정성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앉게. 앉아. 네. 청년은 의자에 앉았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은 평생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다. 청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IT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혼자 산다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다고. 시간이 금방 갔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만. 그래, 고맙네. 자네, 천천히 회복하세요. 일어섰다. 딸이 따라 나왔다. 김준호 씨,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를 구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처요? 네,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서요. 청년은 명함을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은 떠나려다 말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작지만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병원비에 보태시라고요.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작은 도움이에요. 하지만 청년은 봉투를 딸의 손에 쥐어줬다. 꼭 받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재빨리 떠났다. 딸은 봉투를 보았다. 열어봤다. 돈이었다. 100만 원. 쪽지도 있었다. 어르신, 쾌차하세요. 작은 도움이지만 받아주세요. 김준호. 딸은 눈물이 났다. 병실로 돌아갔다. 아버지, 이거. 봉투를 보여줬다. 노인도 놀랐다. 저 청년이? 네, 100만 원이에요.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다. 좋은 사람이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갚아야 한다. 네, 아버지. 노인은 천장을 바라봤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감동이었다. 며칠 후 노인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빌라 반지하였다. 딸이 며칠간 간호해줬다. 아버지, 제가 며칠 더 있을게요. 괜찮다. 너도 일해야지. 하지만 걱정 마. 나 혼자도 잘해. 딸은 걱정했지만 회사에 나가야 했다.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 청년 덕분에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다. 한편 청년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 일, 저녁 귀가, 혼자 밥 먹기,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뿌듯했다. 노인을 도왔다는 사실이 돈은 또 모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회사 앞에서 누군가를 마주쳤다. 여자였다. 혹시 김준호 씨? 네. 보니 그 여자였다. 노인의 딸 박미영 씨.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물론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사실 한 달 전부터 이 근처에서 일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연이네요.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우연이네요. 두 사람은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덕분에 다행이네요. 그 돈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언젠가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정말. 둘은 잠시 침묵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네.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다. 김준호 씨는 어떻게 IT 일을 하시게 됐어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적성에 맞으세요? 네, 재밌어요. 부럽네요. 저는 회계 일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하하,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금방 갔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만. 다음에 또 봐요. 네, 그럼. 헤어졌다. 청년은 집으로 걸으며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네. 미영도 같은 생각을 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사람은 가끔 우연히 마주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같이 저녁 먹을래요? 좋아요. 저녁을 같이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점점 가까워졌다. 석 달쯤 지났을까? 준호가 고백했다. 미영 씨, 미영 씨가 좋아요. 저도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다. 행복했다. 함께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했다. 6개월이 지났다. 준호는 미영의 아버지를 뵙고 싶었다. 미영아, 아버님 뵐 수 있을까? 응, 아버지. 네,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돼? 물론이죠. 이제 우리 관계도 진지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미영은 걱정이 됐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지만 준호의 진심을 알았기에 동의했다. 알았어.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 주말, 준호는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선물을 들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이 앉아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 자네. 노인은 준호를 알아봤다. 그때 그 청년.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미영이 설명했다. 아버지, 사실은. 노인은 놀랐다. 자네들이 사귀고 있었구나. 네, 6개월 됐어요. 그랬구나.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웃었다. 운명인가 보네. 네, 자네가 날 구해줬고 이제 내 딸과 사귀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말씀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좋은 일이지.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준호는 노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은 준호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마음이 놓였다. 식사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 저 미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놀랐다. 미영도 놀랐다. 여보, 그건 미영아, 내가 진심이야. 준호는 노인을 바라봤다. 어르신, 제가 미영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한참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자네, 진심이구나. 네, 진심입니다. 미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네, 반드시요. 그리고 노인은 말을 이었다. 나 같은 늙은이도 받아줄 수 있나? 당연합니다. 오히려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자네, 어르신은 제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요.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어르신,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감사합니다. 미영도 울었다. 아버지, 미영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아버지. 세 사람은 껴안았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준호의 부모님. 준호는 외동아들이었다. 부모님의 기대가 컸다. 며칠 후 준호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물었다. 직업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요. 학력은 대학 나왔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가족은? 아버지가 계세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럼 아버지랑 사는 거야? 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준호야, 결혼하면 장인 모시고 살 생각이니? 네. 그건 좀. 어머니, 그분은 제 은인이세요. 은인? 준호가 설명했다. 3년 전 그날의 일. 지하철역에서, 병원에서 모두 부모님은 놀랐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꼭 모시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장인을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외동아들인데, 어머니, 저는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래요. 준호는 단호했다. 준호야,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부모님은 당황했다. 며칠간 설득이 이어졌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부모님이 직접 노인을 만나기로 했다. 토요일 식당에서 만났다. 노인과 미영, 준호와 준호의 부모님. 분위기가 어색했다. 준호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르신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입었죠. 어머니는 노인을 살펴봤다. 검소한 옷차림, 거친 손, 평생 노동으로 산 사람이라는 게 보였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이해합니다. 우리 아들이 외동이거든요. 네. 그런 아들이 결혼하면서 처음부터 장인을 모시고 산다는 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준호를 봤다. 아들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들이 어르신을 그렇게 존경한다면 분명 좋은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준호의 아버지도 말했다. 어르신, 저희도 찬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아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 많이 부족한 아이라서.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만남은 좋게 끝났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돈,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예식장, 예단, 예물, 신혼집 모두 합하면 몇 천만 원. 준호와 미영은 모두 형편이 빠듯했다.
저축한 돈도 많지 않았다. 고민이 깊어졌다. 노인은 자신의 적금을 해지했다. 300만 원. 미영아, 이거, 아버지, 이건 결혼 비용에 보태. 하지만 아버지 병원비도 있으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필요한 것도 없어. 아버지, 딸 결혼인데 아버지가 이것도 못 해주면 쓰나. 미영은 울었다. 준호의 부모님도 도와줬다. 500만 원을 보태줬다. 그래도 부족했다. 미영이 말했다. 작은 결혼식 하면 어때? 작은 결혼식? 응.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고 작은 예식장에서. 그래도 되겠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준호도 찬성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결정됐다. 작은 예식장, 하객 10명 정도, 비용도 많이 줄었다. 신혼집은 준호의 원룸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방 2개짜리, 하나는 부부방, 하나는 장인방. 모든 준비가 끝났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노인의 건강이 나빠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일어나는데 어지러웠다. 화장실에 가려다 쓰러졌다. 다행히 미영이 출근 전이었다. 아버지, 급히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당뇨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많이 위험한가요?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딸 결혼식이. 어르신,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고민했다. 하지만 결정했다. 입원은 결혼식 후에 하겠습니다. 어르신, 제발입니다. 딸 결혼식만 보고 싶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약은 꼭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겠습니다. 노인은 미영에게 말하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점점 나빠졌다. 걷기도 힘들어졌다. 숨쉬기도 가빠졌다. 미영이 눈치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신경 쓰지 마. 딸 결혼 준비나 해. 미영은 걱정했지만 결혼 준비로 바빴다. 준호도 노인의 상태를 걱정했다. 장인어른, 병원에 가보시는 게. 괜찮네. 결혼식만 끝나면 갈게.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나 괜찮아. 준호는 더 이상 권할 수 없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더욱 힘들어했다. 밤마다 기침을 했다.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참았다. 딸 결혼식만 보면 돼. 그렇게 버텼다. 결혼식 전날 노인은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내일이면 딸이 결혼한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자신은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보내.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말했다. 좋은 사위를 만났어. 당신도 좋아할 거야. 밤이 깊어갔다. 노인은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참았다. 정장을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다. 거울을 봤다. 늙은 모습이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나도 이렇게 늙었구나. 한숨이 나왔다. 미영이 왔다. 아버지, 준비됐어요? 응, 아버지. 오늘 정말 멋지세요. 그런가? 네. 우리 딸도 오늘 제일 예쁘겠구나. 아버지. 두 사람은 예식장으로 향했다. 예식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신부 대기실. 미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노인은 문 밖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미영이 나왔다. 아버지. 예쁘다. 정말 아름다웠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눈물이 났다. 울면 안 되는데. 저도요, 아버지. 두 사람은 껴안았다. 미영아, 네, 아버지. 행복해야 한다. 네.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알아요. 아버지는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어. 아버지, 어디 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플래너가 왔다. 신부님,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이 미영의 팔을 잡았다. 가자. 네, 아버지. 식이 시작됐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신부 입장. 노인은 딸의 팔을 잡고 걸었다. 버질로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리가 떨렸다. 숨이 가빴다. 하지만 참았다. 조금만 더. 버질로드 끝. 준호가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준호. 멋있어 보였다. 노인은 미영의 손을 준호에게 건넸다. 잘 부탁하네. 네, 장인어른.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자리에 앉았다. 숨을 헐떡였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다. 식이 진행됐다. 주례사. 오늘 이 두 사람이 서약. 신랑 김준호는 신부 박미영을 반지 교환. 이 반지는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행복해 보였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마음속으로 말했다. 패백. 노인은 신랑 신부 앞에 앉았다. 준호의 부모님도 함께 큰 절 올립니다. 미영과 준호가 절을 했다. 노인은 눈물을 참았다.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가 말했다. 장인어른,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감정이 터졌다. 준호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전 그날 자네가 날 구해줬지. 장인어른, 그 은혜를 잊지 못했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까지 부탁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왜 우는지는 몰랐지만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준호도 울었다. 장인어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긴 시간이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노인이 손을 놓았다. 미안하네. 괜한 일을 했구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노인은 자리로 돌아갔다. 식이 계속됐다. 마지막 순서, 신랑 신부의 인사.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어. 마음이 편안했다. 식이 끝났다. 피로연. 사람들이 식사를 했다. 노인은 식사를 하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몸이 받아주지 않았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식사 좀 하세요. 나중에. 준호는 이상함을 느꼈다. 노인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다. 장인어른, 혹시? 그 순간 노인이 휘청했다. 준호가 재빨리 붙잡았다. 장인어른, 노인이 쓰러졌다. 119 불러요.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다. 미영이 달려왔다. 아버지, 구급차가 왔다. 노인은 또 실려갔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준호와 미영이 대답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뭡니까?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 준호와 미영은 당황했다. 결혼식 비용으로 돈을 다 썼다. 여유가 전혀 없었다. 준호가 말했다. 수술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준호는 밖으로 나왔다. 웨딩홀 옷을 그대로 입은 채였다. 핸드폰을 꺼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나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100만 원만. 알았어. 내일 보자.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했다. 1명, 2명, 3명 모두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족했다. 준호는 은행 앱을 열었다. 대출을 알아봤다. 신용대출 최대 500만 원 신청했다. 그래도 부족했다.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전화했다. 아버지, 저 부탁이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다. 알겠다. 내일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겨우 1,000만 원을 마련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됐다. 6시간, 긴 시간이었다. 준호와 미영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로 준호의 부모님도 왔다. 아들아, 괜찮겠니? 네, 괜찮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안도했다. 중환자실로 갔다. 노인이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은 없었다. 미영이 울었다. 아버지, 준호가 미영을 안아줬다. 괜찮아. 수술 성공했잖아. 하지만 장인어른은 강하신 분이야. 꼭 깨어나실 거야. 응. 이틀이 지났다. 노인이 눈을 떴다. 어디지? 아버지. 미영이 달려왔다. 미영아, 네 아버지. 내가 쓰러졌구나. 네, 수술하셨어요. 수술? 네, 성공하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다. 결혼식, 패백, 그리고 미안하다. 딸 결혼식 날 이런 일을. 괜찮아요, 아버지. 살아계신 게 중요해요. 준호도 들어왔다. 장인어른 깨어나셨군요. 준호, 걱정 많이 했습니다. 미안하네. 아니에요. 이제 회복하시면 돼요. 수술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련했습니다. 미안하네.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봤다. 눈물이 났다.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회복 기간이 시작됐다. 한 달.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왔다. 신혼여행도 포기했다. 장인어른 식사하세요. 고맙네. 천천히 드세요. 준호는 직접 밥을 떠먹여줬다. 물리치료도 도와줬다. 장인어른 일어나 보세요. 응, 천천히요. 한 걸음씩 걷는 연습. 준호가 옆에서 붙잡아줬다. 미영도 매일 왔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그래, 창문 열어드릴까요? 응,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기분 좋다. 그죠? 빨리 나으셔서 밖에도 나가요. 그래, 천천히 하지만 노인은 회복하고 있었다. 준호와 미영의 헌신 덕분이었다. 한 달 반이 지났다. 노인은 퇴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 주에 퇴원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퇴원 날, 준호가 차를 가지고 왔다. 장인어른 타세요. 응, 노인을 부축해서 태웠다. 어디로 가는 거야? 집이요. 내 집? 아니요, 저희 집이요. 차는 새 아파트로 향했다. 방 3개짜리. 여기가 저희 신혼집이에요. 이렇게 큰 집을. 장인어른 방도 있어요. 노인은 놀랐다. 내 방? 네, 이쪽이에요. 방으로 안내했다. 넓고 깨끗한 방.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저희랑 같이 사셔야죠. 하지만 너희 신혼인데.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좋아요. 고맙네. 노인은 감동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준호가 아침을 차렸다. 장인어른, 아침 드세요. 내가 먹어도 되나? 당연하죠. 함께 식사를 했다. 준호는 출근 전에 꼭 인사했다. 장인어른,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다. 장인어른, 2% 재밌어요. 그래, 같이 봐요. 행복한 일상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미영이 임신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병원에 갔다. 축하합니다. 6주 차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노인은 기뻤다. 축하한다, 딸아. 감사해요, 아버지.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네, 아버지. 노인은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9개월 후 미영이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우리 손주, 작고 빨간 아기. 이쁘다. 아버지, 안아보세요. 내가, 네, 조심스럽게 안았다. 따뜻했다.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그저 감사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와 함께 노인은 손주를 정성껏 돌봤다.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잘 자라. 우리 손주. 매일이 행복했다. 아기는 쑥쑥 자랐다. 6개월, 돌, 18개월. 할아버지, 처음으로 말했다. 노인은 눈물이 났다. 그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우리 손주 최고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다. 손주는 3살이 됐다. 할아버지,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블록. 좋아. 함께 블록을 쌓았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 잘 만들었네. 에헤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잘 됐어. 미영도 행복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응, 정말.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그러게,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당신이 아버지를 구해줬잖아. 3년 전에. 그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껴안았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노인의 건강이 또 나빠졌다. 손주가 5살이 됐을 때였다. 노인은 자주 기침을 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다.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어르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췌장암입니다. 암? 네. 많이 진행됐습니까? 3기입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치료를 받으시면 1년에서 2년. 치료 안 받으면요? 6개월, 많으면 1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영이 알아챘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거짓말 마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노인은 말할 수 없었다. 미영이 병원에 전화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아버지, 울었다. 괜찮아, 미영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나 나이가 70이야.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미안하다. 더 오래 못 있어줘서. 아버지, 준호도 알게 됐다. 장인어른, 준호야 미안하네. 무슨 말씀을. 더 오래 함께 못 있게 돼서. 장인어른, 치료받으세요. 치료? 네, 항암 치료라도. 그건 안 돼. 왜요? 돈도 많이 들고 고통스럽잖아. 하지만 그래야. 준호야. 노인은 준호를 바라봤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 고통스럽게 연명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가고 싶어. 장인어른,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너희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준호는 눈물을 참았다. 알겠습니다. 고맙네. 그날부터 가족들은 노인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다. 매 순간을, 아침 식사도, 저녁 TV 시청도, 손주와의 놀이도 모두가 소중했다. 석 달이 지났다. 노인의 건강은 더 나빠졌다. 걷기가 힘들어졌다. 밥도 잘 못 먹게 됐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손주가 매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와, 잘 그렸네. 할아버지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 우리 손주. 준호와 미영은 정성껏 간호했다. 특히 준호는 밤낮으로 곁을 지켰다. 장인어른, 물 드세요. 고맙네. 천천히 드세요. 준호야. 네, 정말 고마웠어. 무슨 말씀을. 자네 덕분에 행복했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이 지났다.
노인은 더욱 약해졌다. 말하기도 힘들어졌다. 어느 날 밤 노인이 가족들을 불렀다. 미영, 준호, 손주 모두 모였다. 얘들아, 내 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손주가 물었다. 응, 할아버지가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아. 하늘나라요? 왜요?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있을 시간이 다 됐거든. 싫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미안하구나. 노인은 손주를 안았다. 착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흑흑. 네.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미영을 봤다. 미영아, 내 아버지,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아버지, 자네를 낳고, 키우고, 시집 보내고, 아버지, 가지 마세요. 미안하다. 더 오래 못 있어줘서, 아버지, 준호를 봤다. 준호야, 네, 장인어른.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었어. 장인어른,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미영이랑 손주, 잘 부탁한다. 당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네도 행복해야 해. 네, 약속합니다. 장인어른. 노인은 웃었다. 좋은 인생이었어. 장인어른, 자네를 만나서 눈을 감았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장인어른, 할아버지, 세 사람은 울었다. 노인은 조용히 떠났다. 장례식, 3일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 노인을 애도했다. 준호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었다. 영정 앞에 섰다. 장인어른, 감사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절을 했다. 깊은 절이었다. 장례가 끝났다. 하지만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미영은 매일 울었다. 손주는 할아버지를 찾았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언제 돌아오세요? 안 돌아오셔. 왜요?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도 힘들었다. 노인의 방을 보면 눈물이 났다. 그대로 두었다.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노인의 빈자리는 컸다. 어느 날 준호는 노인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여보,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래. 방으로 들어갔다. 옷, 책, 소품들 하나하나 정리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 열어봤다. 노인의 글씨였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 손주와 함께 블록을 쌓았다. 행복했다.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슬프지 않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좋은 딸을 뒀고 좋은 사위를 만났고 사랑스러운 손주를 봤다. 더 바랄 게 없다. 준호에게 고맙다. 자네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3년 전 그날 자네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고맙다, 준호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자네는 좋은 사람이다. 박철수. 준호는 울었다. 장인어른.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장인어른. 오늘 장인어른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의 저가 아니었을 겁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미영이와 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김준호. 시간이 흘렀다. 1년. 아픔은 조금씩 아물어갔다. 손주는 이제 7살. 아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뭐해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저보고 계세요? 당연하지.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 아시겠네요? 그럼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에헤헤. 준호는 아들을 안았다. 장인어른 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말했다. 매년 노인의 기일이 되면 가족들은 묘소를 찾았다. 할아버지 다녀갔어요. 손주가 절을 했다. 준호도 절을 했다. 장인어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영이도 아들도 모두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장인어른도 편안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주가 물었다. 아빠,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 될래요. 준호는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해. 할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시겠죠? 당연하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럼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노인의 가르침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다. 사랑, 배려, 희생, 그 모든 것들이. 준호는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장인어른께 보고하듯이. 장인어른, 오늘은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미영이가 승진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의 기록, 그리고 매번 끝에는 이렇게 썼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시간은 계속 흘렀다. 5년이 지났다. 손주는 이제 12살. 아빠, 저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이야기? 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어요. 준호는 웃었다. 그래, 말해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그날, 지하철역에서 노인을 구했던 일, 병원에서 있었던 일, 결혼하게 된 과정, 함께 살았던 시간, 모든 것을 아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와,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그럼 정말 좋은 분이셨지. 아빠는 할아버지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응,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진짜 중요한 게 뭔데요? 가족, 사랑,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지금의 아빠가 아니었을 거야.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빠,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 그렇게 해. 할아버지가 엄청 기뻐하실 거야. 정말요? 그럼 아들을 안아줬다. 장인어른 보고 계시죠? 손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 마치 노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준호야. 정말 잘하고 있어. 준호는 웃었다.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작게 속삭였다. 그날 밤, 준호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장인어른, 이제 제 일기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5년간 매일 장인어른께 보고하듯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일기 없이도 장인어른과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장인어른이 계시니까요. 장인어른의 가르침은 이제 손주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해질 겁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장인어른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행복하게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호.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 저 별이 장인어른이실까? 웃음이 났다. 잘 자요, 장인어른. 그리고 잠이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버지와 사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운명이 되고 가족이 되고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이야기.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 누군가는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준호에게 장인어른이 그랬듯이 중요한 건 그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인연이 되어주고 있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세요. 작은 친절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